여러분 제가 소장님을 한번 제가 홍군형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주식을 많이 알려주셨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전에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 초보자도 안 하는 실수를 하고 계세요 요즘에. 그 제가 좀 늦으시는데 제가 오늘 오시면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방 PD가 소장님 혼내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채널 고정. 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방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차트를 볼 시간이 한정기술 같은 종목을 볼 시간도 없이 어떤 종목을 보고 계셨길래 이거 할 말이 없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 이번에 또 조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비교가 좀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이제 또 참 어떻게 보면 관성에 젖어가지고 네. 그 적금 종목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네. 형태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SFA라고. SFA 제가 SFA를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는 아는데. 반도체 장비 쪽인데, 사실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디스플레이 장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LG 디스플레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잖아. 네네. 그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진짜 한 거의 3년 정도 주가가 맥을 못 춘 건데, 그게 이제 중국 그 업체들이 이게 과감하게 설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과잉 설비를 한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LCD 업체가 굉장히 힘든 그 몇 년을 보냈거든. 근데 그 와중에 SFA도 그 뭐 마찬가지로 그 디스플레이 장비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걸 겪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낙 우량한 회사다 보니까 마이너스 난 적은 없어. 근데 핵심이 뭐냐면 성장성이 보장이 되질 않다 보니까 주가는 참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그랬거든. SFA를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확해졌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그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이제 지금은 그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이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러지, 2022년에 대한 전망 내지는 네.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드디어 이제 각광을 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때가 지금 됐구나.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마침 주가는 지지부진해,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야말로 조금씩 네. 모아가면 나중에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 아까 전에 지금 우리 방 PD가 한정기술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들어가도 된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SFA를 알아놨다면. 그러니까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모아간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전환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이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했다라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확산시켜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정 자동화라든지, 이게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이동 관련된 그런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동 관련된 그런 게 주력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따지자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86%였는데 2016년도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 71%가 비디스플레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글래스, 그러니까 유리 제품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쿠팡 같은 거 물류센터 있잖아. 네. 여기 공장 자동화도 이걸 하고 있다고. 그게 한 12% 정도 돼. 그리고 반도체가 또 18%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공장 자동화하고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야말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동화된 공장이잖아. 네. 사람 인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네. 그러면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검사 장비,
그리고 그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장비, 그리고 또 피킹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제 로봇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런 그 기본 기술과 그다음에 제품을 다 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모아봤더니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송 장치, 그리고 또 인식 장치, 네. 그 다음에 또 무슨 층간 어떤 그런 뭐랄까 위치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그 그리드 장비, 이런 장비들이 합쳐놓으니까 결국 공장 자동화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사의 비전을 그쪽 방향으로 맞추는 거지. 그동안에 장비 하나를 개발했던 식으로 갔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거를 해서 턴키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턴키라는 건 그거잖아. 우리가 자동차를 줄 때 키를 주고 고객님 이제 자동차 왔습니다. 그리고 키를 주잖아. 네. 그거 똑같은 거. 공장 자체를 다 지어놓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놓고 키를 주는 거야. 그게 턴키 방식이거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공장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모든 기계기구며 시스템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구비하고 있고 이제 이 부분을 포커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안에 반도체 장비 내지는 디스플레이 장비라는 게 하나의 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정체성이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공장 자동화 쪽으로 정체성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혹시 뭐 로봇도 만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로봇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로봇 그 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수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로봇팔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공장 자동화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아니잖아.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만 테스트 핸들러 같은 거는 이렇게 잡아서 반도체를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웨이퍼 같은 것도 옮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도 이게 지금 그 디스플레이 장비만 납품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완전히 죽었을 때까지도 일단은 수익성은 보장되어 있고 일정 부분 뭐 물론 영업이익이 5% 정도로 높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 지금 굉장히 설비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리고 LCD는 지금 OLED로 우리가 네. LG 디스플레이 얘기했을 때 충분히 얘기했잖아. 앞으로는 OLED로 갈 거다. 그럼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얘기한 대로 그 유통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 같은 걸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는 또 반도체대로 그 반도체 투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분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모아서 스마트 팩토리 자체로 이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5%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로 지금 변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주가에 관심을 못 받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변화가 끝난 거야. 그런데 또 수익성도 높아지고 있어. 네. 그런데 주가는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점 수준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향후 전망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지. 갖고 있는 이 그룹, 이 SFA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거래처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제조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지. 왜냐면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저는 인구 감소도 약간 큰 영향이 지대한 있죠. 영향이 있다고 그렇지. 봐요. 그런 결국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 자금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전에 제가 그 아지넥스텍이라든지 뭐 M2i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거기랑은 잽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거기는 일부의 특화된 뭔가의 기계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라면 이거는 그냥 아예 전체적인 공장 자체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턴키 방식으로 지금 하는,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그냥 아예 공장 자체를 만드는, 그리고 또 그 공장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서 이미지가 너무 굳어 있었던 거야. 이미지 변신의 지금 과정이고 이제 완성됐다는 거야. 이미 이미지 변신이 된 거야. 네. 근데
투자자들만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변화됐으니까 변화된 SFA를 한번 보시라.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사실 현금성 자산이 지금 4,225억이야. 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 금융 자산이 800억 정도 되니까 합치면 5천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야. 아, 그러니까 5천억이나 있는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코 비싸지 않다. 네.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과연 차트 예, 한정 기술과 얼마나 다른지 여기서 내가 지금 갑자기 가슴이 아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플랜 B 입장에서 보면 이 거래량 터지고 여기 돌파하고 물론 지금 촘촘히 박혀 있는 이 저항선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슬슬 씨를 뿌리다 됐구나라는 느낌은 드네요. 좀 크게 좀 볼까요? 야, 이게 너무 장기적인 하락이었네요. 근데 이게 뭐 하락폭이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 이게 인기가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이게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주가가 36,950원의 종가가 형성됐는데 거래량을 보면 19만 6천 주 정도면은 그렇게 막 거래량이 많거나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종목은 아니었네요. 그래. 근데 이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때 이렇게 고점 찍고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이때 추세가 좀 무너진 것 같거든요. 아, 요게 좀 저는 눈에 가장 띄긴 하는데 물론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하진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방금 방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4만 원 선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네요. 장애가 될 수 있지.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 수익률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4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4천 원이면 10%나 간신히 10% 될까? 그러네요. 될까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니 4천 원도 아니구나. 3천 원이네. 36,900원이니까 3천 원이잖아. 그럼 3천 원이면 10%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그냥 지금 그러니까 차트 플레이를 하기에는 간격이 너무 좁아. 네.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나는 차트로는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오늘 방 PD가 가져온 한정기술하고는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내재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좋다 이거지. 차트 조금만 더 보면 좀 길게 좀 볼게요. 자,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충격 먹고 뭐 하락했을 때였네요. 이 전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었던 종목이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 거야. 그러네요. 이때 27,400원까지 내려갔는데 최고점으로 간 게 47,300원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47,300원에 지금 36,950원, 37,000원이라고 보면은 10,000원 정도 떨어진 거라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자체가 워낙 튼튼한 회사라서 그런 면이 있고 이제 다만 튼튼하기는 하나 성장성이라는 게 그 좀 부각되지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인트로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그 답답한 디스플레이 회사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아직도 지금 한 29% 정도 돼. 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서도 엄청나게 변신을 지금 꾀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매출액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거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재무를 봐야 되겠죠. 재무가 정말로 매출액도 이거 뭐 1조 클럽에 있는 회사였었네요. 저는 근데 이제 몰랐었는데. 여기가 세 개 회사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SFA 반도체라는 게 제일 튼튼하고. 근데 이제 다 좋아. 네. 이 자회사 자체도 상당히 튼튼하고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이 뭐 사실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 위험하잖아. 근데 지금 보면 30%대야. 제조업체가 사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30%대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 부채 관리를 열심히 했던 회사라고. 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도 생각보다는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요때 뭔가를 나타냈는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좀 약간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자 아까 4만 원대 매물벽이 강하게 있단 말이죠. 이때 그 이 전에 모아가야 되는지 이때 떨어질 때마다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요걸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때부터 사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봐봐. 핵심은 뭐냐면 싸게 사는 거잖아. 이 회사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목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4만 원이면 그렇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높은 가격에 살 이유가 있어? 없죠. 없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야. 모아가자. 그리고 폭발력은 나중에 나올 거라고. 지금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기서 자 핵심이 뭐냐면 수급을 잘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 기관은 그 전에 좀 샀다가 지금 기관은 오히려 지금 좀 빨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돌파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저점을 기준으로 해도 된다는 네.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처음에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우리가 그 적금, 네, 적은 종목. 적금 종목으로서 계속 모아가자.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기존의 이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급등할 가능성은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자. 근데 매수의 기회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공격적인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돌파 매수의 입장에서 모아가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저점에 떨어졌을 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자면 한 34,000원 정도는 지금 계속 지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34,000원에 가까웠을 때 가령 모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근데 다만 자 들어가지 않고는 첫 발은 내디뎌야 된다는 거야. 높거나 낮거나 일단은 내디뎌야 네.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 떨어져서 사고 오르면 올라서 사는 게 기준이 되는데 첫 발에 헷갈리면은 절대로 못 사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아 이런 좋은 종목이 왔다 있다 그리고 또 신호도 지금 일정 부분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발은 내딛자는 거지. 야, 그 첫 발을 내려야 한다는 말이 저는 딱 꽂힌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을 떠나서 그냥 그 한마디에 딱 모든 게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머뭇거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일단 머뭇거리지 않고 뭔가를 발에다 걸쳐놔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략 전술이라는 건 진짜 말한 대로 한 발을 내딛지 않고는 전략 전술을 쓸 수가 없어. 그거 하나만 배워가도 엄청난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솔직하게 여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가 고백을 하건데 이 확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승률에 대한 개념은 우리 방 PD한테 제가 못 당해요. 근데 내가 방 PD한테 그래도 저 한마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뒤에 내가 그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그 첫 발은 틀리더라도 그 다음에 내가 전략 전술을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명함을 지금 내미는 거지. 우리 그 감각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재빠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방 PD가 최고입니다. 제가 전투에서 승리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소장님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라서 그거는 좀 큰 틀에서 이제 제가 많이 배워야 된다라는. 근데 사실 모든 투자는 저는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하나씩 저한테 던져주실 때마다 저는 잘 받아먹는 거죠. 첫 발, 한 발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뭐 나는 첫 발이 항상 좀 흐트러져 있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그냥 크게 그거는 없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방 PD가 이렇게 사람이 착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나는 뭐 항상 틀려. 그래서 첫 발을 내딛으면 이제 틀릴 걸 각오하고 난 내딛는단 말이죠. 일부러 꼬아놓고 푼다라는 그런. 그렇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첫 발이 분명히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전 꼭 안 좋은 걸 고릅니다. 희한하게 여태까지 그래왔고요. 둘 중에 하나 골라라는 누가 정한 건가요? 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게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그래서 지금 아니 방송 전에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게 방송에도 이렇게 구박을 하는 아니, 거야. 참. 궁금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게 예를 들어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 이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라면 자 A와 B라는 종목이 있을 때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이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항상 마이너스 내지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고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살 수 있는데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냥 아주 타박을 엄청 당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마네요. 아유. 예, 어떻게 제가- 덜어드릴까 이렇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아니야. 아니. 네. 그래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또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나중에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방 PD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선택에 고민하지 마세요. 두 개 다 사면 됩니다. 그리고 또 팔 때도 고민하지 마세요. 둘 다 팔면 돼요. 네.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럼 이제 좀 뭐랄까 이제 힘을 좀 빼고 투자를 한다는 그 마음을 새로 잡으면서 예, 투자를 하면 아마 높은 성공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요. 장이 안 좋은데 억지로 뭐 종목을 골라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 그 루틴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 형태와 투자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지켜나가면서 예,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이 중요합니다. 첫 발. 자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죠. 그 와중에 한정 기술을 뽑아낸 방 PD 참 대단합니다. 이거 SFA 좀 시간인데 왜 한정 기술을? 한정 기술 보세요. 예, 한정 기술 아무튼 좋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을 들고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